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11월 12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바이든 경제팀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전문가가 대거 투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정책 인수위원회가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계자를 대거 등용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바이든의 경제정책 인수위 수장으로 이 게리 젠슬러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낙점이 됐다고 합니다. 이 게리 젠슬러 전 CFTC 위원장은 이 정부 기관 및 금융부문 전문가로 미 연준을 비롯해서 주요 금융, 증권, 규제 기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앞서 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2008년 이 금융위기 직후에 파생상품 규정 수립을 주도했고, 이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재무부에서 근무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쪽 관련 분야에서 이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실제적으로 그 CFTC 임기 시절에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국가적 규제와 관련 이용자 보호 규제 수립을 촉구를 하기도 했고,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리브라 청문회에서는 이 미국 법률상 리브라는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관련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발언을 했고, 그는 XRP와 이더리움도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변화를 위한 촉매제라며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게리 젠슬러 전 CFTC 위원장 외에도 이 다수의 암호화폐 블록체인 부분 관련 정책 전문가들이 이 경제정책 심사팀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연구에 대한 논문을 공동 집필한 이 사이먼 존슨 MIT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가 있다고 하고요. 지금 이 디지털 화폐 연구팀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리브라 청문회의 전문가 증인으로 참석했던 이 크리스 브루머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가 있고,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규제 공청회에 참여한 메르사 바라다란 이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 교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달러 개념의 원조 창시자 중 한 명인 이 레브 매넌드 이 컬럼비아대 법학 교수가 이 바이든 경제팀에 포진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수위에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 이제 친화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앞으로 또 이제 경제 수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체가 만약에 이제 되면 그때에 또 어떤 인사들이 나오느냐도 이제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때가 이제 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인수위에서 지금 이런 이제 암호화폐 블록체인 친화적인 인사들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이제 보여지긴 합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가격은 그 상승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네요. 15,784달러 선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정세가 크게 나오지 않고 있고, 계속 지금도 이 위쪽에서 가격을 이제 모아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전고점을 살짝 돌파를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이제 돌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6,000달러가 강력한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과연 이 부분은 한 번에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저항을 맞고 조정을 보일지는 추후에 한번 시세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RSI 상대 강도 지수는 이 과매수 국면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요. 75 정도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보면 확실하게 지금 이제 상승세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볼 수가 있는데, 현재 그 상대 강도 지수로는 거의 79에서 80까지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전고점 부분에 이제 터치를 했고요. 이 부분에서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과거처럼 이런 부분들까지 90까지도 올라갔었던 적이 있긴 한데 이런 때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에서 저항을 맞고 똑같이 내려올지 이 부분이 이제 주목해 봐야 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고점 지금 19,000달러 때까지는 아직까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어디로 움직일지는 지금도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내놓는 분석가들도 꽤 많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과매수 국면에 들어왔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계속 길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비트코인 랠리 막을 수 없다. 이 애널리스트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경신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뉴스 BTC 애널리스트 이 토니 스필로트로는 이 거래소에 얼마 남아있지 않은 비트코인을 이 딥바이어 그러니까 저가 매수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하면서 매도 측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레이스케일이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같은 대기업들이 다른 루트에서 공급되는 상당량의 물량마저 회수하고 있어서 거의 3년 전에 최고점을 기록했던 2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이제 계속 나오니까 이런 전망세들도 계속 좀 많아지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외신에서 이더리움 2.0 0단계 출시 내년 1월까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 이더리움 2.0 이 출시가 12월 1일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일정대로 안 갈 수도 있다라는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 입금 속도를 보아서 이 비콘 체인의 최종 버전은 데드라인인 11월 24일까지 준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더리움 2.0 발표일이 12월 1일로 정해진 상황에서 메인넷 출시를 위한 가장 빠른 기간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는 제네시스가 다가오면서 검증자들이 폭발적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일부는 이 32이더를 긴 시간 락업하는 것은 옳은 생각인가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더리움 2.0이 이 전환 스테이킹 시키는 요런 이제 상황인데요. 지금 32이더를 지금 락업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 사람들이 지금 이 이더리움 2.0 이 락업을 시켜줘야지만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제네시스 블랙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아직 거기에 이제 10% 그러니까 전체 목표 중에 10%만 지금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토큰부에 따르면 이 11일 오후 3시 기준에 이더리움 2.0 입금 컨트랙트 주소에 253명의 제네시스 검증인이 52,736이더를 입금을 했다고 하고요. 전일 일부 실패한 거래 고려 시 최종 입금 비중은 목표치 524,288이더의 10.06%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100% 중에 지금 10%만 찬 거예요. 이더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90%가 더 차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시간 내에 이제 가능하겠냐라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위 입금자들이 꽤 많이 입금을 했어요. 실제로 12,800이더를 한 사람도 있고 8,000이더 그리고 3,200이더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들어온 부분을 알 수가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시간 문제일 것 같고 결국에는 늦춰지더라도 결국에는 출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근시일 내에 한 달이나 근시일 내에는 출시가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스테이킹을 하면 그러면 뭐가 좋냐? 이 스테이킹이 락업을 하게 된다면 이제 보상을 주긴 합니다. 이 보상이 이제 8%에서 연 8%에서 15% 정도
여기에 대한 이제 보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부분을 보고 가는 건데 이 락업이 되면 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 스테이킹이 되면 이거를 중간에 인출을 하고 싶어도 인출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망설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다 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장기간 이게 락업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조금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뭐 이더리움을 많이 갖고 있는 투자자 같은 경우는 뭐 과감하게 또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 CEO 이 디파이가 아직 중앙화 금융을 추월하지 못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최고 경영자 자오창펑이 이 블록체인 컨퍼런스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0에 참여를 해서 당장 디파이가 CeFi를 추월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보안 문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 상황에서 자신의 개인 키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키 일부에 지나지 않고 이를 해결할 적절한 도구가 없다. 그리고 현재 블록체인에는 용량 제한이 없어서 대량 거래의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CeFi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긴 하죠. 실제적으로 디파이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뭐 개인 키를 보관해야 되고 뭐 이걸 잃어버리면 아예 뭐 다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를 개인 키를 보관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CeFi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복구를 하거나 뭐 이런 양식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아무래도 CeFi 채택이 단기적으로는 좀 더 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고, 이 이오스 개발사인 블록원의 CEO인 브랜드 블루머도 트위터를 통해서 이 디파이 역시는 혁명적이다라고 하지만 이 관리 감독 당국의 규제 미비 등으로 글로벌 자금이 이 같은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팔이 지금 이제 규제를 피해서 비트코인으로 영향력을 확장한다라는 기사인데요. 페이팔이 왜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하지 않을까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기사입니다. 실제로 첫 번째가 이제 탈중앙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게 위험 부담이 이제 적다라는 분석인데요. 실제적으로 자신의 이제 코인을 발행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탈중앙 암호화폐들이 좀 더 지금 현재 이제 시장 점유율도 있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게 좀 더 위험 부담이 적다. 왜 그러냐면 이제 페이스북의 리브라 사태를 이미 한번 지켜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페이팔이 지금 이렇게 이제 두드려 맞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자체 암호화폐를 이렇게 발행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탈중앙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는 전략을 세웠을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결제 지원으로 이제 생태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이제 시장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페이팔에 워낙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큰 영향력을 또 행사할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알트코인에까지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SNS에 비해서 자체 암호화폐 발행 효용성이 미미하다고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SNS는 실제 그 안에서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지만 이 페이팔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제나 이 위주로 지금 가기 때문에 어떤 활동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SNS보다는 그 발행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봐서 지금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이나 탈중앙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런 전략을 세운 게 아니냐라는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분양 이 보증 이행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신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분양 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분양 계약자에게 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자문서를 전송한다고 하는데요. 분양 계약자는 전자문서를 이 수신해서 분양 이행, 환급 이행 중 희망하는 이행 방법을 선택하고 이 카카오페이 본인 인증 및 전자 서명 후에 회신하면 이 공사 영업점 담당자가 즉시 수신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기존에는 분양 보증 사고 발생 시에 분양 계약자에게 이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모바일 통지가 가능하게 됐고 이 보증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어 이 분양 계약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인증 시스템을 통해서 문서 수발신의 보안을 강화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국가적인 공사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문서 처리 같은 것들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 모바일로 전송을 하고 확인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다른 플랫폼들 SK나 이동통신사들도 적극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블록체인 기반 편리한 좀 시스템들이 많이 갖춰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